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황 해설 시간인데요. 지수를 잠깐 좀 보고 머릿속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오늘 월요일이라 부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승 출발 비교적 강하게 또 조금 상승폭을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올리면서 장중에 계속 좀 공방전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스피 1% 올랐고요. 외국인은 매도, 기관 매수, 그것이 이제 수급의 오늘 시장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흔들릴 때일수록 주식 잘하는 분들의 시각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좀 보여주시면요. 예, 이제 조금 반등의 신호를 잡아도 되는 건가? 지금 사도 될까? 물론 뭐 기업별로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요. 점검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시장은 오늘 월요일 충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 나스닥이 선물 시장이 개장하자마자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급락 같은 경우, 그 경우가 약간 이제 금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미국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었다. 반대로 보시면은 그래서 다우존스도 같이 빠졌느냐라고 하면은 다우존스 혹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그동안 오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발표 전에 약간의 좀 리밸런싱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계속 뉴스가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누가 팔고 있느냐를 체크해봤더니 글로벌 연기금에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IB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와 그다음에는 글로벌 연기금에서의 매도세가 결국에는 조정을 촉발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AI 같은 경우에는 강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점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차트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차트인데 그거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오를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일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3월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정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 역시도 이게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늦어지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에서 약간의 뭐 패닉 셀링 이런 것들이 좀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우리는 큰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약 용어로 요즘 실발이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실적 발표. 이제는 금리가 아니라 실발이 중요하다.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뭐 PC 물가도 있습니다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실적 발표하는 이번 주간의 실적 발표가 뭐 지난주처럼 오히려 뭐 나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실적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실적 발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안 나올 거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반도체는 안 좋지만 AI 반도체는 우리가 너무 지금 뭐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할 만큼 100%를 다 돌려도 부족하다라고 할 만큼 AI 반도체는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10%가량 하락을 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던 게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 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매도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먼저 실적 발표하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새벽이고요. 근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두가 안 나올 거다,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다음 분기가 어떨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디테일한 숫자를 요구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메타와 퀄컴이 있습니다. 4개 기업 모두 우리가 이제 AI에 관련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가 본인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투자도 일단 같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금액이 증감했는가에 따라서 AI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은 약간의 데미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반영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오히려 바닥을 찍고 돌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실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얼마나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검색 트래픽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AI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빅테크가 얼마나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에 따른 AI 반도체 영향들, 그런 추세적인 랠리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반도체주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 2% 조정이고, 역시나 소부장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오를 때도 강했고요. 오늘도 대표 기업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스 이런 종목은 5, 6%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는 대형주의 기준에서 대형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국내에서도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좀 거론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날 10% 급락을 하고 난 이후 포워드 PR 기준으로 25배.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끌고 갔을 때, 내년도의 실적을 봤을 때 25배 정도의 PER을 이제 좀 적정 가격대로 산정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30배. 그리고는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반도체 관련돼서 기업들이 대부분 20배에서 25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재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실적의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PSR을 기준으로도 많이들 보십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PSR,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5배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이 어디까지 좋아질 것이냐, 매출이 어디까지 좋아질 것이냐를 기준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AI의 고점이 어딘지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런 시기에 분할 매수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한미반도체와 혹은 HBM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PER 관점으로 보더라도, PSR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제 PSR이 10배가 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는 PER이라는 부분도 올해 연말까지의 성장치를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40배가 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비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은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전략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형주는 이제 크고 안정적인 만큼 이제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 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더 쌓아나가실 수 있다라는 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너무 올라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HBM이 아닌 레거시 반도체가 내년도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공부해보면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AI와 반도체 수요에 대한 추세는 유효하다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반도체 전략 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있지만 시장의 가장 핵심으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섹터 가운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소비주입니다. 화장품이나 혹은 음식료 이런 쪽도 있고요. 라면 관련주, 삼양식품 같은 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런 소비주들은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소비주 중에서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수 중심의 소비주냐 아니면은 수출 중심의 소비주냐, 요걸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 중심의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한국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것이고 중국의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한국 내수를 기준으로 장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하는 게 어느 정도
모멘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따라잡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실적을 놓고 보시면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장사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글로벌 인건비 상승은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자고 하니 글로벌 기업들에 좀 치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유통주 중심에서는 쿠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매출단에서 이익단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수 중심의 기업들은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화장품도 말씀을 해주셨고 라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관점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이제 마켓시어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있는 라면 기업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방산, 조선 같은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표를 초반에 딱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출 경제 구조에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당연히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약세 국면이 시장에는 부담입니다만 이들 기업에는 좋은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라면이나 음식료도 수출을 많이 하는 쪽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화장품들도 여전히 그런 수출 비중이 높은 소위 뭐 인디 브랜드 쪽이 좋습니까? 아직 대형주는 때가 아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형주가 꺾인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애국 소비였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중국에서 애국 소비가 튀어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국의 애국 소비의 영향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중급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는 최근에 또 보고서도 나왔는데 명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꺾이고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좀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혹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의 마켓시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브랜드, 우리나라 화장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아모레나 아니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들의 파이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의 이익률이 급감하게 되면서 조금 실적에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 혹은 유럽 쪽으로 성공을 하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를 통해 가지고 중국 외 시장에서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모레라는 큰 덩치를 가진 그 기업 전체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500억 1000억의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화장품의 대형주라는 거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의 AI 반도체 중심이라든지 제조업 경기 회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다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또 반등을 했다가 또 밀리고 그죠. 이런 국면에서의 전반적인 지금 시장에서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고 관심 섹터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환율은 좀 안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정말로 안정이 됐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10년물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10년물이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 5% 선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 혹은 연준의 뭔가 발언 그리고는 경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5%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4.6%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려는 그 바닥을 찍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되고 먼저 돌려야지만 자산시장,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체가 좀 돌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여기가 정말로 찐 바닥이냐 그러면은 아직 한 번 더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는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AI의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특히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대형주로서는 SK하이닉스를 네.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도 분명히 중요하겠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를 잘하는 곳이고요.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조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이제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상승할 때 그때 구간에서 나왔던 호재가 뭐냐 그러면은 우시엔텍에 대한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오히려 최근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다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이스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고민해볼 그럴 자리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가운데는 아까 이제 대형주 쪽 얘기하셨었잖아요. 화장품 얘기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바이오 쪽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정 시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중심 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